지난 2월 인사동 대형 화재, 순식간에 건물 11채를 집어삼켰는데요.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화재의 원인은 정신병력이 있는 50대 남성의 방화로 밝혀졌습니다.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연쇄방화 범죄, 집중 해부합니다. 지난해 교차로 교통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의 25%. 꼬리물기가 교차로 교통사고의 주범입니다. 출퇴근 시간만 되면 더 극성을 부리는 꼬리물기. 꼬리물기의 위험성과 단속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인사동 대형 화재, 순식간에 건물 11채를 집어삼켰는데요.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화재의 원인은 정신병력이 있는 50대 남성의 방화로 밝혀졌습니다. 지저분하다고 불질러는 해가 있어. 순식간에 많은 피해를 발생시키는 방화. 이번에 체포된 연쇄방화범의 사고 현장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17일 인사동 거리. 원인을 알 수 없는 대형 화재가 발생해 시민들을 안타깝게 했는데요. 불길이 인사동 건물들을 집어삼키면서 수많은 상인들의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사건 초기에 경찰은 화재 원인을 명확히 밝혀내지 못했는데요. 최근 정신 이상자의 방화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범인을 검거한 서울 남대문 경찰서를 찾아가 봤습니다. 인사동 방화범은 다른 곳의 화재를 수사하던 경찰에게 덜미를 붙잡혔는데요. 알고 보니 한 달 사이에 5차례나 불을 지른 연쇄 방화범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서울 중구 명동 관내에서 화재 3건, 덕수궁 대한문에 화재 1건, 그리고 인사동 상가의 1건에서 연쇄 방화된 사건입니다. 범인은 2월 17일 인사동 방화를 시작으로 연속으로 불을 질렀는데요. 지난 3월 1일 명동의 한 패스트푸드점 직원 탈의실에 들어가 쓰레기통에 불을 질렀습니다. 하루가 지난 3월 2일 범인은 명동 2가의 한 음식점 입구에 종이박스가 여기저기 쌓여 있는 것을 보고 불을 냈습니다. 또 하루가 지난 3월 3일 범인은 대한문 앞 한 농성장에 또다시 불을 붙였는데요. 바로 옆에 덕수궁이 있었기 때문에 하마터면 소중한 문화재 소실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화재였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화재 사건 3건이 연쇄적으로 난 것을 발생해서 주변 CCTV를 열심히 이게 면밀히 보니까 동일한 옷차림, 동일한 인상착의를 가진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방화를 한 것이 아닌지 집중적으로 추적하게 됐습니다. 3월 2일 명동 음식점 화재 현장이 주변 CCTV에 잡힌 영상입니다. 불이 난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데요. 화재 5분 전의 CCTV 화면인데요. 골목길을 유유히 걸어 나오는 한 남자가 포착됩니다. 같은 남자가 대한문 앞 농성장 화재 현장 근처 CCTV에 포착됐습니다. 인사동 화재 직후 바로 옆 빌딩 CCTV에도 잡혔습니다. 피해자 검거에서 조사 중에 피해자 핸드폰에 화재 장면을 찍은 장면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추궁하자 인사동 상가에 화재에 불을 내고 그것을 옆 종로타워 33층에 올라가서 자기가 본인이 자신이 직접 찍은 거라고 진술해서 밝혀진 것입니다. 범인은 인사동 화재 장면을 찍은 사진을 휴대전화에 남겼는데요.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검거된 피해자는 정신병원 치료받은 사실이 있고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쓰레기를 보면 태워야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더러운 곳을 보면 불을 냈다고 합니다. 2월 17일 인사동 화재 당일 범인은 인사동 놀이마당에서 만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요.
술만 마시면 더러운 것을 불태워버려라는 환청이 들렸다고 합니다. 범인은 지저분한 것만 보면 방화 욕구를 느꼈는데요. 그날도 그렇게 라이터에 불을 붙였습니다. 불길이 인사동 거리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자 범인은 주변 종로타워로 올라가 화재 현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는데요. 범인은 서울이 너무 지저분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길거리에서 쓰레기 줍는 일을 해왔는데요. 술만 마시면 불태워버리고 싶은 욕구를 참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담배를 태시고 불도 안 끈 상태에서 막 버리시고 앞에 식당 수술관이 있었는데 수술관 내부를 보니 너무 지저분하고 고기들이 오염된 고기들을 음식점에다 팔고 있어갖고 순간적으로 화가 났습니다. 길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네가 불을 질러라는 내용의 환청이 들렸다면 그것은 정신분열병에서 보이는 환청 증상입니다. 만약에 정말 환청에 의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면 그것은 정신분열증 증세를 앓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아직 피해 보상조차 받지 못한 상인들의 마음은 여전히 분노에 차 있었는데요. 모르는 놈이고 생판 모르는 놈이고 완전히 그 때문에 있잖아 이런 경우가 돼버리는 거고 완전. 지저분하다고 불질러는 어디가 있어 그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시작된 불길은 점포 23곳을 태우고 5억여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이런 연쇄 방어를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한 이 형사사법기관과 정신보건기관의 유기적 협력, 다만 인격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이와 같은 위험한 사람에 대한 적극적 사전 개입이 꼭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 정신이상 범죄자의 연쇄 방어로 너무나 큰 상처를 남겼는데요. 이 사건으로 한 사람의 작은 범죄 행위가 우리 이웃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소중한 문화재를 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줬는데요. 이런 범죄를 막을 수 있는 형사사법기관과 정신보건기관의 유기적 협력이 하루빨리 마련되기를 간절히 기대해봅니다. 신호가 바뀌어도 무리하게 교차로로 진입하는 이른바 꼬리물기. 그러나 꼬리물기는 다른 차량에게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아찔한 교통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자칫하면 운전자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꼬리물기. 경찰은 꼬리물기를 근절하기 위해 영상 단속을 시작했는데요. 그 단속 현장과 꼬리물기의 위험성을 짚어봅니다. 이곳은 교통량이 많은 서울의 한 교차로.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극심한 교통체증이 벌어지는데요. 길게 늘어선 차량들 가운데 슬슬 끼어드는 차도 생기고 특히 신호가 바뀌어도 앞차를 따라가는 꼬리물기가 이어집니다. 무리하게 앞차를 따라가더니 요란한 경적 소리와 함께 결국 교통사고가 발생합니다. 한 차량의 블랙박스 촬영 영상입니다. 여기저기서 꼬리물기를 시도하는 차량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3월 12일 출근 시간, 제작진은 종로경찰서 꼬리물기 단속팀을 따라 종로 2가 탑골공원 앞 사거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꼬리물기 단속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교통경찰은 3355 짝을 지어 교차로의 교통 흐름을 점검해 보는데요. 거리 곳곳에서는 꼬리물기 영상 단속을 알리는 현수막이 눈에 띄었습니다. 꼬리물기 영상 단속은 올해 2월부터 시범적으로 시작됐는데요. 3월 18일부터는 서울시 전역에서 본격적인 단속이 실시됩니다. 교차로에서 꼬리를 물리다 보면 그 꼬리 물린 차량으로 인해서 제 신호에 차량들이 가지도 못하고 교통사고 위험률도 높기 때문에 극심한 정체를 유발하는 꼬리물기를 근절하고자 꼬리물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꼬리물기는 어느 정도나 발생하고 있을까요?
제작진은 출근 시간대에 이곳 종로이가 교차로 현장을 지켜봤는데요. 신호가 바뀌어도 운전자들은 신호를 무시한 채 꼬리물기를 계속 시도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슬금슬금 끼어드는 차들이 하나둘씩 생기고 출근 시간 때문인지 나만 먼저 가겠다는 마음으로 꼬리물기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봤는데요. 꼬리물기는 얌체족 운전자들의 단골 메뉴입니다. 지금 꼬리물기 하신 거 알고 계세요? 안 했는데요. 꼬리물기 하셨어요? 꼬리물기. 저 내비게이션 따라갔는데 안 그랬는데 평소에 안 그랬는데요. 내비게이션 때문에 길을 잘 몰라서. 경찰은 올해 1월부터 교차로 80여 곳에 단속예고 현수막과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 교차로 꼬리물기에 대한 계도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꼬리물기 영상 단속이 실시되는 중에도 이 사실을 모르는 운전자들도 있었습니다. 글쎄요, 그냥 앞차 따라와서 잘 모르겠는데. 꼬리물기 금지 플래카드나 안내문 같은 건 혹시 못 보셨어요? 글쎄요, 별로 관심을 안 가져서 잘 못 본 것 같은데. 제가 교차로 꼬리물기를 현장에 단속하다 보니까 그 단속된 차량으로 인해 더 극심한 도로 정체를 발생하게 돼요. 제가 이번에 캠코더를 이용한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촬영을 한 다음에 이 위반된 차량을 영상 판독을 하여 통고 처분 및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바쁜 마음에 무심코 하게 되는 꼬리물기. 그러나 다른 운전자들에게 큰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지 모릅니다. 많이 짜증나죠. 그 차들 때문에 차들이 더 많이 막히는 것 같고 뭐 교통체증도 더 심해지니까 많이 짜증나고. 전체 교통사고 중 교차로 교통사고는 25%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단일로 교차로에서는 교통사고가 감소하고 있는데 교차로 내에서는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특히 차대차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찰이 꼬리물기 영상 단속에 나선 것은 교통체증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교통사고의 위험성 때문입니다. 경찰은 꼬리물기를 근절하는 것만이 차량 사고는 물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꼬리물기 금지에 대한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한데요. 경찰은 이번 영상 단속을 통해 꼬리물기가 근절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꼬리물기를 안 함으로써 교차로 소통 속도가 16.5% 증가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그로 인해서 연료비도 감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회 혼잡병이 감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꼬리물기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예를 들면 꼬리물기 했을 때는 교차로 통과 시간이 한 20초 걸린다고 그러면 꼬리물기 안 했을 때는 운전자가 좀 기다려만 준다면 적어도 한 10초 이내에는 교차로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분석됐습니다. 꼬리물기가 운전자 본인의 시간을 절약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체가 더 심각해지고 한 해 751억 원의 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지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길, 바로 꼬리물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